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학생 때 이렇게 공부했었으면 더 좋은 대학 갔겠지. 그렇다. 내 나이 30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었지. 리딩에서 이제 fill in the blank 파트예요. 이 파트는 정말 할 말이 많은 파트예요. 인트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리딩에 정말 약하고 그냥 싫어하는 파트예요. 제 단점 중 하나긴 한데 싫어하는 파트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열심히 안 해서 저는 7번 시험을 보는 중에 6번째까지도 이 FIB 공부를 한 적이 없고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는 이제 어디서든 점수를 받아야 하고 간절하니까 그때 한 번 했습니다. 미쳤죠? 아무튼 이 리딩 파트에서 중요한 FIB. 근데 여기는 그냥 공부를 무조건 많이 하기에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모르는 문법 형태, 저는 문법을 하나도 모르니까 문법 형태에 넣는 문장은 또 너무 어렵고 그리고 요즘엔 또 기출도 잘 안 탄다고 해서 공부가 점점 하기 싫어졌지만 그래도 이 파트는 내가 연습하면서 아예 실력을 키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파트예요. 우선 저는 M유니를 바탕으로 연습을 했고 그 난이도 조절할 수 있는 거에서 미디엄이랑 이지만 공부했습니다. 하드를 자꾸 공부하니까 이제 많이 틀려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디엄이랑 이지 위주로 공부를 했고 일단 문제가 나오면 빈칸은 그대로 두고 전체적인 이 내용의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는 내용을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고 주어랑 동사 이렇게 보면서 이 문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거는 예시를 들고 있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글의 뉘앙스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분위기를 파악하다 보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이 확실하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좋은 거고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심지어 답을 확인을 했는데도 이거 뭔 말이야? 하는 때가 있었는데 보통 수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하니까 이제 그럴 때 이거 봐도 뭔 말이야?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공부를 그런 부분은 따로 했고 지금 예시로 딱 생각나는 거는 prose and blank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정말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pros and cons라는 표현을 아시는 분들은 그 문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도 바로 cons네 하고 확인을 했을 거예요. 정답을 누르셨을 텐데 저는 pros and cons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뭐를 고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한 칸 때문에 한 30초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쳐서 나오는 표현들은 여러분 꼭꼭 노트에 다 적어서 공부를 따로 하고 무조건 외우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또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개 빈칸이 나오는 문제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문제 이상은 맞추자. 이런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FIB에 나오는 문제들의 모든 단어를 외울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시간도 부족했고 자신도 없었고 하기 싫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답으로 나오는 단어들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가자 해서 답으로 나오는 단어들을 공책에 다 적어놓고 따로 계속 보고 익혔어요. 6번 시험 보는 동안 공부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만 공부를 했고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시험에서 처음으로 리딩에서 70점을 넘겼어요. 이 파트는 여러분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진짜 화이팅! 다음은 Read the Paragraph예요. 이 ROP 얘네도 제가 한창 또 흥미있게 공부하다가 또 그 흥미 떨어져서 공부 안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파트예요. 이 문제들 또한 M유니에서 미디엄 레벨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 각 문제의 첫 단어, 대명사, 접속사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것도 FIB처럼 문장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 Read the Paragraph 할 때
문장 하나하나 다 해석해서 푼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뭘 자꾸 흐름 파악해서 해라. 흐름 파악이냐 하실 수 있는데 각 문장들을 읽다 보면 얘는 뭐 예시에 대한 문장이네. 얘는 한 연구의 과정 설명이네. 결과네. 아니면 뭐 주장 같은 내용이네. 이런 식으로 문장들이 각자 뉘앙스가 있어요. 이런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애초에 저는 단어가 약하기 때문에 완벽한 해석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Read the Paragraph를 공부하면서 순서를 전부 다 맞춰야지 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 첫 문장은 꼭 잘 찾기, 이게 제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답이 예를 들어서 1, 2, 3, 4 순서면은 1번이랑 2번, 2번이랑 3번, 3번이랑 4번 이런 식으로 페어가 있잖아요. 그 페어 한 세트 찾기, 이 두 가지가 저의 ROP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풀어냈다 하면은 다른 순서 눈에 보이면 풀었고 안 보이면은 그냥 넘겨버렸어요. 어차피 솔직히 문제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막혀서 안 보이는 문제는 30초, 20초 더 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목표, 첫 문장 찾기와 한 페어 찾기 이것만 끝나면 저는 미련 없이 바로 넘겨서 다음 문제를 풀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만점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넘겼고 대충 이렇게 봤어요 라고 하는 건 문제 풀 때 대충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최대한 꼼꼼하게 보고 공부할 때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많은 고민을 해보되 시험 시간에 내가 이거를 10초 더 고민한다고 해서 30초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넘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FBI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한 거고 리딩 시간이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때가 있어가지고 좀 저는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넘길 수 있을 때는 넘겨버리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single answer and multiple answer 이거는 단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풀지 않았습니다. 싱글 앤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했을 때 리딩에서 마지막 파트로 항상 문제가 나왔어서 뭐 시간이 좀 남으면 풀고 시간이 안 남으면 그냥 찍고 넘겼어요. 그리고 이 싱글이든 멀티플 앤서든 그냥 답 하나로 찍고 오늘 기분은 A다. 그럼 A로 그냥 다 찍고 다 넘겼으니까 여러분들도 걱정 말고 그냥 다 넘기세요. 이 문제들은 배점도 정말 낮고 저는 차라리 이 싱글이나 멀티플 앤서에 집중할 시간에 차라리 F5랑 이 RO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거든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트인 리스닝입니다. 리스닝에서 Summarize Spoken Test. 이 SST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문제들이 정직한 발음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 대화나 실제 강의에서 일부분을 뽑아서 문제로 내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막 강의를 하다 말고 중간에 이런 말도 진짜 많이 나왔고 뒷 배경 소리로 개 짖는 소리도 같이 들릴 때도 있고 뭐 새가 지저귀일 때도 있고 물이 흐를 때도 있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시험 때 받았던 최악의 문제는 버퍼링 걸린 사람 마냥 엄청 더듬는 호주 할아버지가 말하는 문제였어요. 버퍼링 걸렸죠? 호주 악센트 익숙하지 않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그 걸걸하고 허스키한 목소리죠? 정말 뭐라고 하는지 그때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앱유니에서 오리지널 스피커로 공부를 하면 좀 깔끔하지 않은 소리들에 대해서 적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ST에서 나오는 강의 주제들은 대부분 뭐 경제, IT, 환경 문제, 산업 이런 것처럼 일상적인 그 주제들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분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주제별로 좀 나눠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각 주제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잘 공부하고 기억해놨다가 대충 뭐 예를 들면 환경 문제 이런 거 내가 들은 게 없는데 이번 강의 받아 적은 거에서 쓸 키워드가 없다. 그럼 내가 공부했던 환경 문제에서 있는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냅다 껴서 저는 답지 제출했습니다. 뭐라도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바로 또 생각난 거에서는 MCA 캠페인, Alan Turing, Glass Ceiling Effect 같은 좀 더 배경 지식이 필요한 강의들도 나와요. 그런 주제들이 나올 때는 저는 그때그때 추가적으로 챗GPT에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봐서 배경 지식들을 쌓았고, 이 배경 지식 쌓는 것도 다른 문제 풀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에 대한 답 이런 것만 공부하지 말고 주변 배경 지식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리스닝에서 다음 파트, 이제 filling the blank랑 highlight incorrect words. 이 두 파트는 솔직히 특별히 시간을 내서 공부하진 않았어요. 약간 그냥 게임 레벨 깨듯이 하루에 몇 개, 만점 목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FIB 리스닝 파트에서 스펠링 헷갈리는 부분만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두 파트 전부 다 먼슬리 기본은 3번은 돌리고 갔고, 공부할 때 한 문제에 한 가지 발음이 아니라 오리지널 스피커부터 UK, US,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안 발음까지 다 연습했어요. 재밌는 게 또 같은 문제인데 다른 문제처럼 들려요. 이게 다른 발음으로 들으면. 그래서 좀 처음에는 신기하고 잘 안 들렸는데 나중에는 다 구별했고 잘 들렸습니다. 다양하게 연습해보는 게 이 두 파트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파트가 나오면 PT 시험의 마지막인 거죠. Write from dictation. 솔직히 WFD의 중요성을 모르면 PT 시험을 볼 자격이 없죠. 솔직히 기출이 없었으면은 저희가 공부할 때 어려웠을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기출이 있잖아요. 물론 350개가 넘는 문장들을 다 외워야 되고 이 안에서 또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변형돼서 나올 때도 있다고 하니까 좀 막막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350개 문장을 다 외우면 내가 적어도 몇십 점은 더 딸 수 있잖아. 개이득인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변제철이 왔을 시기에 시험을 봤는데 변제철이 온지도 모르고 그 전에 기출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호주에서 시험을 본 거예요. 공부한 거에서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시험을 끝나고 나오면서 욕을 하면서 이게 뭐냐고 WFD 기출 하나도 안 텄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 그 시험을 제외하고는 6번의 시험에서 모두 기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출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문장의 첫 단어들을 따서 이제 써놓고 다시 이 문장을 채우는 방법들로 공부를 했고 이게 처음에는 생소하고 좀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기출 공부를 하고 나면은 내용 파악이 되니까 점점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Some studies show the link between depression and social media. 대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생기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게 복수였는지 ed였는지 ing였는지 그런 게 좀 헷갈린단 말이죠. 저는 문법을 또 잘 못하니까 그런 게 더 헷갈렸어요. 들리는 대로 다 기억을 해서 100% 싹 적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changing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changing 뭐였지? change였나? changing이었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단어를 적어놓고 형태를 외워놓고 저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했고 복수 형태를 적어놓을 때는 community였는지 communities였는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또 이런 방법으로 적어놓고 마지막에 s였다는 거를 좀 표시를 따로 해놓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들을 만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important 이 단어가 꽤 그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important 나오면은 별표 표시 해가지고 이 별표는 important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공부를 해보니까 the results of the research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굳이 언제 또 내가 다 받아 적고 있어요. 외워버렸는데. 그러면은 RR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이건 the results of the research라는 뜻이구나 라고 해서 나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들로 받아 적는 거는 이제 시간을 또 받아 적는데 줄이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만의 표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도 내가 헷갈려요? 그러면 저는 그냥 다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We can see the stars that were formed 13 billion years ago. 이 문장이었는데 stars였는지 star였는지 잘 모르겠다. 둘 다 쓰세요. 그리고 that are 이었는지 that were 이었는지, 물론 문법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잘 쓰실 수 있지만 저는 헷갈리면 그냥 are도 쓰고 were도 썼어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들을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7번 시험 보는 도중에 정말 항상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들은 다 썼고, 그렇다고 막 모든 단어들을 다 쓴 건 아니에요. 정말 헷갈리는 부분들만 딱 쓰고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점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리스닝 파트의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드릴 팁이 없어요. 이것들도 그냥 나오면은 좀 쉬고 있다가 이제 문제 답 하나로 그냥 찍고 넘어갔습니다. 들리면은 또 뭐 잘 찍으시고, 들리면 푸시고, 안 들리면 그냥 찍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저의 PT 공부 방법, 꿀팁들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각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큰 틀 자체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공부 방법과 이런 작은 팁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해서 다들 원하는 점수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이팅!